마을에서는요 그 바위에 대한 전설이 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딱 봐도 평범한 바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바위가 힘이 끌어오면 이렇게 패 있어. 파인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질러갖고 파인 거라니까.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몸을 아낌없이 내줬다는 바위.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준다는 이 가루는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바위에서 나온 흰 가루가 소금이라고요. 생김새는 정말 소금과 흡사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금은 염전에 바닷물을 모아 햇볕과 바람 등으로 증발시켜 채취하기 마련이죠. 그런 소금이 바위에서 나온다니 쉽게 믿기질 않는데요. 패인 안에가 뭐라고 힘이 끌으면 알고 그렇게 생겼지 않아. 그래서 소금바위라고 그런 거예요. 아 소금 바위. 아주 짭짤하지 않고 아니요. 바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 스티를 막 가만 있어 봐. 바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쑥 패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힘이 끌으면 소금매로. 마치 숟가락으로 퍼낸 듯 움푹 파여 있는 바위. 손으로 살살 털어도 소금 같은 가루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게 짠맛이 나거든요. 바위에서. 막 봐보세요. 이장님의 권유로 혀끝에 살짝 알갱이를 대보는 제작진. 맛이 어떤가요? 짠맛 나요. 소금처럼 막 짠 건 아닌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 평범한 바위가 짠맛을 낸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이 주변이 이렇게 놀이동산이었어요. 숨바꼭질하면서 이게 벽에 붙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면서 맡은 게 짜구나 해서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아 소금바위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는 마을의 명물이 되어버린 소금바위. 그런데 과연 이름처럼 바위에서 나오는 가루가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과 비슷한 걸까요? 일단 색은 좀 탁하지만 생김새는 영락없는 소금. 그렇다면 염도는 얼마나 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이게 미세하게 있네요. 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0.5? 그냥 미세하게 올라왔어요. 확실히 염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왜 소금바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지 그제야 납득이 됐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겐 진짜 소금 못지않은 귀중한 존재라는데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놈 가셔봐요. 막 집 많이 긁어 파갖고 담가갖고 간간은 물로 이제 소금처럼 써먹었지. 시대가 그래서 그 전에 그때 어른들이. 과거 가난했던 시절 값비싼 소금 대신 바위에서 캐온 가루로 음식의 간을 맞추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바다도 아닌 산에서, 그것도 바위에서 어떻게 짠맛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주변에 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이 그래요. 근데 바닷물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구경은 안 했지. 말만 들었지. 바다에 있는 배가 다녔다고 해요. 남원이란 데가. 그래서 그게 소금배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죠. 지금은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오래전에는 이 마을이 바다였을 거라는 마을 주민들의 추측.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사시대 그 유적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이 바위는 존재했을 거고 정상 부위에 보면 선사시대의 안각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바위 주변에 위치한 선사시대의 암각화. 이 바위들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줄 중요한 증거라는데요. 농경사회에 접어들며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위에 그림을 새긴 것이 암각화죠. 남원 대곡리 암각화는
건파형 암각화라고 하고 있어요. 강가나 시냇물이 흐르는 그 주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와는 관련 짓기 어렵고 바다가 아니었다면 혹시 인근 바다의 해풍의 영향은 아닐까요? 해풍이 불어가서 염이 날라왔다. 그 내륙의 10km 정도까지 해풍이 올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요. 피만 한 오면 금방 다 녹아버려요. 거기에 바다에서 날라온 해풍에 의한 소금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소금바위와 가장 가까운 바다의 거리는 약 70km로 남원 지역까지 해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요. 만약 해풍이 이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주변 바위들도 모두 짜야 할 텐데요. 다른 바위들의 맛은 어떨까요? 여기서 짠맛 안 나요. 그냥 돌? 모든 바위가 해풍이 해서 짜야 되는데 유독 저희도 이해 안 가는 게 이 바위만 짠 이유가 또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당연히 미스테리한 부분은 있죠. 왜 여기에 짠맛이 날까? 산에 있는 소금 광산에서 채취하는 소금 덩어리 암석인 암염. 히말라야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소금 바위가 소금 광산에서 떨어져 나온 암염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전설로 듣기로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풍악산에서 그 떠내려오다가 보니까 거의 멈춰섰다 이거예요. 떠날라온 놈이 파워가 다 떠날라가네. 그러니까 파워가 그거 탁 서불들이야. 소금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바위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바위 소금 바위라고 부르기. 주민들 말대로 소금 바위가 암염일까요? 암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짠맛이 나는 이 바위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암석은 화강암이라는 암석입니다. 가장 흔한 암석이고 이거는 전혀 암염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남원 지역에는 화강암이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곳의 화강암만 유독 짠 걸까요? 그 이유가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때문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보이는 건 아니니까.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요 광물은 석영, 장석, 운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과 염소의 만남인데 검은 돌인 흑운모 속의 염소와 하얀 돌인 장석 속의 나트륨이 풍화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염화 나트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전문가의 추측입니다. 이 화강암의 풍화에서 장석의 풍화에서 용해돼 나온 그런 나트륨과 만나서 소금 결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곳은 그런 어떤 공기가 부딪혀서 유지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암석의 위치와 모양 또한 풍화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조건이 돼줬다는 건데요. 결국 비와 바람 그리고 세월이 소금 바위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바위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 바위가 있다 보니까 또 이 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기해하고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름처럼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소금바위. 오래도록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